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땐가? 그때 한 10시쯤인가 됐었는데 그날 공부도 예정돼 있는 거 다 했고 좀 지치기도 해 가지고 '아 오늘은 좀 그냥 집에 가서 쉴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새벽 1 시까지 해야 되는데 한 3 시간 정도 집에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신을 안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과 또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누구를 붙여줄까? 오늘은 제 수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제 햇수로 13년째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험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요. 변리사 고시는 1차 시험을 통과하면 그 2번의 2차 시험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시험 기회를 기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1차 시험에서는 낙방을 했었고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기득에 합격했습니다. 수험계에서 소위 말하는 부진정 기득으로 붙었어요. 여러분은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 능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들은 직업 특성상 공대 출신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로펌에서 변호사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검사님들과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은 학창시절에 수대 소리 듣고 전교에서도 1, 2등 하시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 저도 지금은 그분들과 같이 일하고 있고 어떤 업무 영역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축구선수 하시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시절 대부분을 다 축구만 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축구를 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하지 못한 공부를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만 했대요. 그분은 축구하는 동안 공백을 다 따라잡고 마침내 변호사까지 되셨다고 하네요. 그분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그게 시험이든 고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말 강한 의지만 있으면 그게 어떤 일이든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시험에 떨어졌다면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고시든 시험이든 수험생은 내가 꼭 이 시험에 붙고 말겠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변리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꼭 변리사가 된다. 이 시험에 내 모든 걸 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냥 한번 해보고 말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오로지 제 머릿속엔 변리사가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고시 수험생은 하루 시간 대부분을 공부에만 쏟잖아요. 공부 다 하고 집에 왔을 때 정말 지칩니다. 나 오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보상을 받고 싶다. 수험 생활을 하는데도 잠깐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온통 공부 생각뿐이었어요. 독서실에서 집에 갈 때도 그날 공부한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1차 공부할 때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었는데 저는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밥 먹을 때 스터디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밥 먹을 땐 좀 그냥 편하게 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밥 먹을 때도 공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남들은 다 쉴 때도 공부 생각만 하는데 할 거 다 하고 친구들 챙기고 인터넷 하고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수험생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걸 걸겠다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내가 꼭 이 시험에 합격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의 친구들 이런 거는 좀 나중 미뤄도 됩니다. 나중에 합격하고 맛있는 거 사면서 고맙다고 말하면 돼요. 마음 먹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공부하다가 '공부가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 안 힘들잖아요. 밤새서라도 하고 그러는데 게임하면서 힘들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공부는 왜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공부도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상위층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권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도 막 누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게 공부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소중한 기회, 지금 내가 이 나이와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부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람이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있고 의지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가 일찍 오기도 하고 또 늦게 오기도 하죠. 저는 그 시기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했다고 표현은 안 하고 싶고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군대를 천원으로 갔는데요. TC라고 하는 사격지휘라는 그런 보직을 맡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산병이었는데요. 곡사포를 쏠 때 그 재원을 계산하는 주특기였습니다. 제가 막상 부대를 가니까 제 맞선님이 병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에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주특기 대회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1등을 했었대요.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있는 선임들이 곧 다 전역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특기가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를 선임들이 전역하기 전에 제가 다 배워야 했어요.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해온 건데 그게 한다고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욕도 엄청 먹고 엄청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진짜 화도 났어요. 맨날 구르고 쳐맞고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벙커에서 저는 근무를 했는데 근무할 때 정말 미친 듯이 주특기 연습만 했어요. 한 몇 달인가 매일매일 뭐 교본 보고 주특기 시간제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등병 때 연대급 주특기 대회에서 1 등을 합니다. 주특기 4 가지에서 전부 다 1 등을 했어요. 이때 전 느꼈습니다. '아 미친 듯이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때부터 저는 뭐든지 미친 듯이 도전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또 공부를 뭐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미친 듯이 하면 그게 뭐든지 다 됩니다. 뭐가 잘 안 된다는 거는 미친 듯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치고 본격적으로 변리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이렇게 할 말이 있다고 제가 산책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고 싶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한 편도 아니고 절 위해서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취직을 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리사 시험을 보려면 영어 점수가 775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때 영어 점수가 한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토익 점수가 지금 이런데 변리사 시험을 보려면 800점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2달 안에 이 영어 점수가 되면 변리사 고시를 하고 못 넘으면 그냥 취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800점을 넘었고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 맨 처음 듣는 강의가 민법 강의인데요. 처음 딱 이렇게 강의실에 30분 전에 가서 좀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거기가 제일 좀 잘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앉아 가지고 주변을 좀 막 둘러보는데 막 대학교에서 쓰는 뭐 파일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왼쪽에는 서울대, 오른쪽에는 카이스트 막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공부는 아주 도가 터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저는 공부 기술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친구들이랑 경쟁하려면 나는 무조건 시간밖에 없다. 공부 시간 절대량이 이 사람보다 많아야지 최소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학은 이 친구들도 처음이잖아요. 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첫날 스터디도 만들었어요. 뭐 같이 토론하고 그런 스터디가 아니고 저는 그날그날 강의 들은 거 복습하고 단권화 노트 만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강의 첫날에 학원 닫을 때까지 공부하던 친구가 저 포함해서 3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학원 끝날 때까지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강의를 한 번씩만 들었는데 시험날이 됐어요. 어찌어찌 뭐 시험을 보고 1차 시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평균이 커트보다 한 3 점은 낮았어요. 우리가 고시에서 1 점은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1점 안에 정말 수십 명이 있어요. 커트보다 3 점이 부족한 거는 그냥 아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이 스터디했던 동생들 중에서 2 명은 다 1차 시험에 붙었어요. 저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성적 보고 정말 불 끄고 울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공부 때문에 울어본 건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다시 1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1 차까지 1 년이 남는데 2차 시험을 미리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준비를 다 해 놓고 1차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도저도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3 월에 1차 성적이 발표되면 2차 수험생 일부가 빠져나갑니다. 1 차에 떨어진 거예요. 가채점을 했는데 결과가 커트에 간당간당하면 이게 2차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저는 두 번째 1차 때 가채점을 해 보니까 평균이 한 10점 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1차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 안 하고 2차 공부에만 완전히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 성적 민법이 100 점인데 시험장에서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객관식 오지선다를 푸는데 모든 지문이 이제 맞고 틀린지를 다 알고 풀었어요. 저는 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기출을 풀면서 확인했습니다. 시간 재고 기출을 풀었는데 95점 이상이 나오면 실력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된 겁니다. 기출 지문을 객관식 풀면서 뭐 보기는 했던 거지만 막상 시간 재고 풀면은 95점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2차 시험을 할 때 뭐 3 월에 걱정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안 그러려면 1차 가채점 결과가 5차를 좀 한참 벗어나도록
확실히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두 번째 1차를 준비하면서 좀 해이해졌던 적도 있었는데요. 다음 시험이 뭐 1년 뒤가 되니까 좀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제가 열심히 안 한다는 걸 알았나 봐요.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빠 그딴 식으로 하면 또 떨어져." 그 말을 듣고 제가 자존심이 진짜 굉장히 상했는데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 그 말을 저한테 꼭 필요한 그 말을 해준 동생이 지금도 저는 고맙습니다. 3 월에 1차 시험을 보고 4 개월이 지나서 바로 7 월에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해 2차 시험은 떨어졌죠. 아예 뭐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습니다. 생동 때 그 시험을 보기에 뭐 한참 부족했지만 저는 시험장에는 갔습니다. 낙서를 하더라도 그 시험장 뭐 분위기와 느낌을 제가 한번 느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 시험장에 가서 낙서만 진짜로 하고 왔습니다. 그냥 비유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험지에 낙서를 하고 왔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쓸 말이 없더라고요. 시험지에 그냥 아무 말 끄적거리면서 뭐 '별리사 왜 이렇게 어렵지?' 막 그런 낙서만 진짜로 하고 왔습니다. 동차 때 물리적으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꼭 시험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낙서라도 한번 해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득 때는 정말 무지성으로 시험지를 채웠어요. 목차 잡고 내용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답안지를 썼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 다들 자기가 이렇게 쓴 정답을 서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49기인데 그 제 시험 때 민소 쟁점이 뭐 유필공이냐 고필공이 맞냐 그런 걸로 좀 한참을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시험장에 나와 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서 제 베프랑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 붙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날은 51대 49로 합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저도 발표 전날은 그게 한참 줄어 가지고 99대 1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 날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학교에 복학해 가지고 마지막 학기 영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이제 합격 발표를 하는데 "합격." 이렇게 뜬 겁니다. 수업에서 교수님들이랑 후배들한테 이렇게 박수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합격 점수 평균이 한 64 점인가 그랬는데 제가 합격했을 때 커트가 59 점이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수석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2차 시험 보고 나와 가지고 책을 다 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할 만큼 했고 여기서 뭘 더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나는 정말 이거 후회 없이 했으니까 결과는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책을 다 쌓아 보니까 제 키보다 책이 더 높았어요. 저는 사실 고시를 준비했던 경험이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살면서 뭔가에 한 가지에만 매진해서 제 모든 걸 다 걸어서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면은 슬럼프는 온 적이 없었습니다. 슬럼프가 올 틈도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 또 9시에 독서실 도착해 가지고 밤에 새벽 1시까지 하고 집에 왔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때 한 10시쯤인가 됐었는데 그날 뭐 공부도 뭐 예정돼 있는 거 다 했고 좀 지치기도 해 가지고 '아 오늘은 좀 그냥 집에 가서 쉴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새벽 1시까지 해야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집에 빨리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신을 안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과 또 끝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누구를 붙여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도 남아서 평소랑 똑같이 그냥 공부하고 집에 갔어요. 저는 수험 공부하는 동안 정말 공부만 생각했고 다른 삶은 다 뒤로 미뤘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금 즐거워봐야 이게 나중에 못 붙으면 이게 그래도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험 공부는 정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꼭 붙고 말겠다. 안 되면 뭐 한강이라도 가야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다 악착같이 하는데 나는 설렁설렁하면서 뭐 집안일, 주변일 다 챙기면서 붙겠다? 이건 욕심입니다. 정말 시험에 붙겠다는 생각으로 내 모든 걸 걸겠다는 생각으로 공부에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붙으면 힘들었던 일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정말 행복하니까 정말 꼭 준비 잘해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